계좌를 열기가 두려우십니까? 며칠 사이 수천만 원이 사라지고 몇 달 동안 쌓아온 수익이 무너지고 내가 왜 주식을 시작했을까 하는 생각까지 드십니까? 바로 이런 순간입니다. 평범한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는 상승장에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상승장은 이미 많은 자산을 가진 사람이 더 많은 돈을 버는 시장입니다. 하지만 진짜 자산 격차가 벌어지는 순간은 폭락장입니다. 누군가는 공포 때문에 가지고 있던 자산을 던집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 공포 속에서 앞으로 10년을 이끌어갈 자산을 더 삽니다. 같은 폭락장을 경험했지만 10년 뒤 두 사람의 계좌는 완전히 다른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확인해야 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가격이 무너졌느냐가 아닙니다.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의 미래까지 무너졌느냐입니다. 이번 시장에서도 똑같습니다. 한국 증시는 고점에서 큰 폭으로 무너졌습니다. 엄청난 시가총액이 순식간에 증발했고 투자자들의 공포는 극단적으로 커졌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요 기술 기업들은 여전히 엄청난 돈을 AI와 데이터 센터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가격과 펀더멘털을 구분해야 합니다. 주가가 떨어졌다고 기업의 미래까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폭락장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기업이 여전히 돈을 벌고 있는가? 미래를 위해 계속 투자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투자한 산업의 거대한 방향이 바뀌었는가? 저는 지금 AI를 보면서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AI가 정말 끝났습니까?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 건설을 멈추고 있습니까? 반도체와 서버 주문을 취소하고 있습니까? 클라우드 수요가 무너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빅테크들은 더 많은 돈을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AI 경쟁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생존 경쟁입니다. AI 시대에는 우리가 질문 하나를 던질 때도 서버가 움직입니다. GPU가 움직입니다. 메모리가 움직이고 네트워크가 움직이고 전력이 들어갑니다. AI가 발전할수록 현실 세계에는 더 많은 데이터 센터와 더 많은 반도체와 더 많은 전력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AI를 화면 속 챗봇으로 생각하지만 그 뒤에는 수십조 원짜리 데이터 센터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을 무거운 자산의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골드러시 때 누가 금을 발견할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곡괭이를 팔고 철도를 깔고 장비를 공급하는 산업은 계속 성장했습니다. AI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최종 승자가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엔비디아일 수도 있고 구글일 수도 있고 마이크로소프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평범한 투자자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세계 최고의 연구원보다 미래의 승자를 먼저 맞춰야 할까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스닥백을 봅니다. 그래서 QLD와 TQQQ를 봅니다. 나스닥백의 가장 강력한 점은 어떤 한 기업을 영원히 믿어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대에 뒤처지는 기업은 영향력이 줄어들고 새로운 혁신 기업이 올라옵니다. 우리는 미래의 단 한 기업을 맞히는 것이 아니라 미국 혁신 기업들의 집단에 투자합니다. 그리고 QLD와 TQQQ는 그 성장에 레버리지를 더합니다. QLD는 나스닥백의 하루 움직임의 2배를 목표로 합니다. TQQQ는 하루 움직임의 3배를 목표로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루라는 것입니다. QLD가 10년 동안 무조건 나스닥에 정확히 2배를 만들어주는 상품도 아니고 TQQQ가 정확히 3배를 만들어주는 상품도 아닙니다. 매일 레버리지가 다시 설정되기 때문에 극심한 횡보와 변동성에서는 손실이 누적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레버리지 ETF의 가장 무서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이 상품을 이해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설명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레버리지는 장기 투자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 역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QLD와 TQQQ는 수많은 폭락을 겪었습니다. 코로나 폭락도 있었습니다. 금리 인상도 있었습니다. 전쟁도 있었습니다. 인플레이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TQQQ는 한 해 동안 약 79%가 무너졌습니다. 1억 원을 가지고 있었다면 계좌가 2천만 원대로 보이는 수준입니다. 여러분은 견딜 수 있으시겠습니까? 입으로는 장기 투자한다고 말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1억이 8천만 원이 되고 6천만 원이 되고 4천만 원이 되고 결국 2천만 원대로 내려가는 화면을 직접 보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TQQQ가 약 79% 하락하면 원래 가격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후 약 376% 상승해야 합니다. 이것이 3배 레버리지입니다. 상승장에서는 누구보다 강력하지만 하락장에서는 우리의 멘탈을 끝까지 시험합니다. 그런데 저는 바로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2022년 그 끔찍한 폭락장에서 우리는 무엇을 했어야 했을까요? 공포에 질려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팔았어야 했을까요? 아니면 나스닥의 장기 성장에 대한 믿음이 살아있었다면 월급날마다 계속 모았어야 했을까요? 당시에는 정말 세상이 끝날 것처럼 보였습니다. 금리는 폭등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무서웠습니다. 나스닥은 계속 떨어졌습니다. TQQQ는 약 79%가 사라졌습니다. 레버리지 장기 투자는 끝났다는 이야기가 넘쳐났습니다. 하지만 나스닥을 구성하는 기업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구글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엔비디아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 AI라는 새로운 산업혁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폭락장의 가장 큰 위험은 가격 하락 자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공포 때문에 좋은 자산을 가장 싼 순간에 포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동차가 20% 싸지면 관심을 갖습니다. 사고 싶던 집 가격이 내려가면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백화점에서 30% 할인하면 사람이 몰립니다. 그런데 세계 최고의 기업들이 들어있는 주식시장이 30% 떨어지면 오히려 도망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화면에 빨간 숫자가 찍혀있기 때문입니다. 뉴스에서 위기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무섭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산을 만드는 사람은 가격을 다르게 바라봅니다. 가격이 오르면 이미 가지고 있는 자산이 올라서 좋습니다. 가격이 내려가면 앞으로 들어올 월급으로 더 많은 수량을 살 수 있어서 좋습니다. 특히 평범한 직장인에게 이 차이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오늘 한 번에 수억 원을 투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대신 우리에게는 강력한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다음 달에도 월급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에도 월급이 들어옵니다. 시장이 떨어지면 같은 100만 원으로 더 많은 QLD를 살 수 있습니다. 더 많은 TQQQ를 살 수 있습니다. 또 떨어지면 다음 월급으로 더 많은 수량을 삽니다. 우리가 투자한 기업의 펀더멘털이 무너지지 않았다면 공포는 오히려 우리의 매수 수량을 늘려줍니다. 바로 이것이 적립식 투자자가 가진 시간의 힘입니다. 그래서 저는 폭락장을 볼 때 계좌의 마이너스 숫자만 보지 않습니다. 앞으로 몇 주를 더 살 수 있는지를 생각합니다. QLD 한 주, TQQQ 한 주.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주가 10주가 되고 10주가 100주가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의 노동소득은 자본으로 변해갑니다. 우리가 평생 월급만 받아서는 자산가를 따라잡기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 8시간 일합니다. 퇴근하면 쉽니다. 주말에도 쉽니다. 몸이 아프면 일을 하지 못합니다. 언젠가는 은퇴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본은 다릅니다. 우리가 잠든 시간에도 미국의 엔지니어들은 새로운 기술을 만들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는 밤에도 돌아갑니다. 전 세계 기업들이 클라우드에 돈을 지불합니다. 반도체 공장은 계속 돌아갑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우리가 자고 있을 때도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급날 QLD와 TQQQ를 산다는 것은 단순히 ETF 몇 주를 사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의 노동소득 일부를 미래의 자본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사에 팔았던 시간을 다시 사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자산에서 나오는 힘이 노동에서 나오는 힘보다 커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부터 인생의 선택지가 달라집니다. 돈 때문에 모든 결정을 내리지 않아도 됩니다. 아이와 시간을 보내고 싶을 때 회사의 눈치를 덜 볼 수 있습니다. 몸이 힘든데도 월급 때문에 무조건 출근해야 한다는 공포가 줄어듭니다.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돈 때문에 계속해야 하는 시간도 줄어듭니다. 저는 그것이 경제적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자동차가 자유가 아닙니다. 비싼 시계가 자유가 아닙니다. 내 시간을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상승장에서 갑자기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도 주식을 사고 싶어 하지 않는 날, 뉴스를 보면 팔고 싶어지는 날, 계좌를 열어보기도 싫은 날, 바로 그런 날에도 모았던 자산들이 시간이 흐른 뒤 우리에게 자유를 돌려줍니다. 물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TQQQ는 앞으로도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QLD 역시 절대로 안전한 상품이 아닙니다. 레버리지 ETF는 엄청난 변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 수익률이 앞으로의 수익을 보장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의 주가를 보고 확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질문합니다. 나스닥을 구성하는 기업들의 장기적인 이익 성장에 대한 믿음이 무너졌는가? AI와 클라우드와 반도체와 데이터 센터라는 거대한 흐름이 끝났는가? 기업들이 투자를 멈췄는가? 미국 혁신 기업들의 경쟁력이 사라졌는가? 그 답이 아니라면 저는 오늘의 빨간 숫자보다 앞으로의 10년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10년 뒤 오늘을 다시 돌아보게 될 겁니다.
그때 시장이 얼마나 무서웠는지는 기억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나스닥이 어느 날 몇 퍼센트 떨어졌는지, 뉴스에서 어떤 전문가가 무엇이라고 말했는지, 그런 것은 기억조차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결과는 계좌에 그대로 남아있을 겁니다. 공포 때문에 팔았던 사람의 계좌와 공포 속에서도 계속 샀던 사람의 계좌입니다. 폭락장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폭락장이 끝난 뒤 모든 사람이 같은 곳에 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는 주식을 잃고 현금을 들고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이전보다 훨씬 많은 QLD와 TQQQ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후자가 되겠습니다. 월급이 들어오는 한 노동을 자본으로 바꾸겠습니다. 한 주를 사고 또 한 주를 사고 또 다음 달에도 사겠습니다. 시장이 우리에게 공포를 줄수록 기업의 펀더멘털을 더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펀더멘털이 살아있다면 오늘의 공포를 미래의 자산으로 바꾸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주 반등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달의 신고가를 기다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훨씬 더 큰 것입니다. 10년 뒤 더 이상 월급 하나에 인생 전체가 흔들리지 않는 살.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돈 때문에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살. 내 시간을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살. 우리가 원하는 것은 주가 몇 퍼센트의 상승이 아닙니다. 완전히 달라진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공포 때문에 미래의 자산을 넘겨주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공포 때문에 싸진 미래를 사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락장을 피하기 위해 투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락장을 통과하고도 시장에 남아있기 위해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가장 긴 상승장을 가져가는 사람은 가장 무서웠던 순간에도 시장을 떠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월급날마다 한 주씩, 한 달씩, 한 해씩 노동을 자본으로 바꾸십시오. 오늘의 공포를 10년 뒤의 자유로 바꾸십시오. 그리고 시간이 여러분의 편이 될 때까지 시장에 남아있으십시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내일의 반등이 아닙니다. 완전히 달라진 우리의 인생입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